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북향정신의 실질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로 북향정신과 함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북향회, 동인지, 북향 등을 중심으로 북향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수길이 주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북향정신을 이제 외쳤는데요. 이 안수길의 작품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안수길이 주장했던 북향정신이 도달한 곳 내지 북향 건설의 끝은 만주의 조선인의 자치를 실현하는 것, 즉 이상적인 조선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벼에서 만주의 삶의 터전을 건설하려는 소박한 정착 의지로부터 시작하여 원각촌의 불교적 이상향, 목축기의 와우산 목장 경영에 대한 실험과 모색을 통해 북향보의 북향목장과 농민도의 사상에 이르게 됩니다. 네, 우선 안수길의 북향보에 나타난 북향정신의 실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안수길의 북향보의 일부 인용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전을 선고시대라 한다면 그때에는 이곳에 살림터를 마련하려고 부조들이 피와 땀을 흘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은 그 피로 얻은 터전에다가 우리의 뼈를 묻고 그리고 우리의 아들과 손자와 그리고 증손자, 고손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아늑하고 아름다운 고향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라고 생각하시어 그 아늑하고 아름다운 고향을 만드시자는 것이 선생의 뜻인 줄 압니다. 북향보에 나타나는 인용문인데요. 북향보의 주인공인 오창구가 자신의 정신적 스승인 정학도에게 북향의 실질에 대해서, 북향 정신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피력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만주에다가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자는 것이 바로 작가 안수길이 내세운 북향 정신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북향 정신의 모색과 초기 실험 단계의 형태로서 안수길은 조선인에 의해 지도되고 꾸려지는 이상적인 조선인 공동체를 꿈꿉니다. 네, 이러한 북향 정신을 반영한 이상적인 조선인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북향 정신의 설계자인 정학도가 살아있을 때 북향 목장에서 진행하던 고성회를 이제 그 대표적인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또한 안수길이 만주국의 테두리 내에서 고민하고 모색했던 조선인의 최대한의 자치의 한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만주국이 장려하는 유축 농업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북향 목장을 건설하고 그 기초 위에서 만주의 조선인 농촌을 이끌고 갈 선각자를 교육할 농민도장을 건설하고 북향 목장과 농민도장의 지도자와 주인, 일꾼 모두가 조선인의 자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상적인 조선인 공동체는 말 그대로 주주회의에 의해 운영되는 시민사회의 성격과 정학도 내지 이기철이라는 사심 없고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 지도되는 자족적인 공동체의 실험장으로서의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학도가 사망한 다음 그의 제자들의 모금운동에 의해 그리고 만주 농촌에 꼬물만큼의 애정도 없으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헌신한 그의 딸 에라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북향 목장이 회생한다는 것은 제만 조선인 자체의 자치 능력과 경영 능력에 대한 보여주기이며 북향 목장을 경영하고 농민 도장을 세워 만주의 조선인 농민 선각자를 교육하여 만주의 조선인 농촌을 건설한다는 것은 북향 목장과 같은 자치 모델을 전반 만주 조선인 사회에서 실행하겠다는 안수길의 실험 정신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수영 교수는 큰 틀에서 보자면 민족의 독립이나 민족국가 건설이 없이 어떻게 남의 땅에서 이상촌 건설이 가능할 것인가가 의심스럽지만 해방전에 만주에 이뤘던 만주 특수와 만주국 건국 이후에 일본이 내세웠던 자작농 창정 및 집단 부락 건설은 안수길에게는 충분히 현실적인 이상촌 건설의 대안적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수길의 북향정신 역시 만주국의 건국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안수길은 만주에서 살았던 동시대의 많은 조선인들처럼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온전히 조선인의 삶의 터전을 건설하고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고 그 대안으로 만주국의 민족협화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일제가 세운 괴뢰국가였지만 필경 외적으로는 독립국의 형식을 갖추었고 그 속에서 조선인은 표면상 만주국의 한 국민으로 민족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수길의 이러한 민족협화의 경도와 틈새 이용하기가 동시대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비해 보다 현실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친일보다는 생존권 확보라고 평가되는 것은 안수길은 제만 조선인의 만주국 건국의 기여와 함께 그 국민적 권리를 주장했고 만주국의 요축 농업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제만 조선인 농민들의 농민도를 적극 실현하고 만주국에서 농업을 책임진 민족으로서 제만 조선인의 특수성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수길은 농민도를 실현함으로써 만주국 내에서 제만 조선인의 공헌과 기여를 통한 지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조선인 농민들에게 농민도를 실현할 것을 주장했고 그 길이야말로 조선인 농민이 만주국에서 온전히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안수길의 북향정신의 실질이 놓여 있습니다. 제만주 조선인 문학의 형성에 대한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조선 반도에서 문학 발표지는 물론 일자리마저 잃은 문인들은 자연 한 가닥 자유가 남아있는 만주, 특히는 용정과 신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러 가지 문학단체나 동인지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체는 바로 1933년 11월 용정에서 용정 광명학원 사범부 교원 이수복 등의 주선과 당시 용정에 있던 작가들의 지지하에 발족된 문학동인단체 북향회이고 그의 이제 기관지 프린트판인 북향지의 간행입니다. 북향회의 주요 성원은 창립 초기에는 이수복, 그리고 강경예, 김국진, 업무형, 윤영춘, 그리고 천청송, 김요훈 등이 있었습니다. 강경예는 실은 이제 북향회의 동인이면서도 이미 그때 당시 상당히 문명을 얻은 작가였으므로 고문을 겸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1935년 10월 용정 북향회에서 북향 제1호가 간행되었고 이 제1호의 주필은 이수복이고 편집은 안수길, 천청송, 김요훈 등이었습니다. 이 북향지는 도합 4호를 내고 1936년에 정간됐습니다. 4호까지 냈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실정에서는 상당한 그런 어떤 이제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936년부터 정식으로 활자 인쇄본 북향지가 창간되었습니다. 북향지가 정식으로 출간된 후 안수길, 박영준, 박화성, 박계수, 신상보, 최영한, 라학인, 최문진, 김교훈, 환원, 최순원, 김영일, 박훈 등이 여기에 이제 관여하였습니다. 1935년 11월 16일 밤 북향회 2주년 기념 행사로 강경예, 이수복, 김국진, 최문진을 초청하여 명신여자학교 대강당에서 문예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1936년 1월 10일 북향인쇄본 제2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에는 북향인쇄본 제3호가 출간되었죠. 북향회의 취지는 간도에 즉 북쪽의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북향지를 볼 때 시가 33수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강경예와 같은 기성 작가는 소설이 아니라 시를 발표하고 있었지만 제3호의 창작 특집, 소설 특집을 꾸린 것이라든가 시조, 서정시보다 편폭이 많은 소설을 11편이나 실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동인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소설들은 대체로 습작기의 짧은 토막 소설이고 슈제트 구성이 단조롭고 인물 형상이 평면화되어 있는 그런 단점도 많이 보이고 있긴 하지요. 네, 이번 차시에서는 북향 정신의 실질, 북향회, 북향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차시에서는 제만 조선인 작품집 싹트는 돼지, 제만 조선인 시집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